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DHS의 크리스천 닐슨 장관이 어제 사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 세 번째 큰 부처의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그 자체가 뉴스이겠지만 그녀의 사임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이민 담당 부처이고 지금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물결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멕시칸 워 문제가 나왔었고 남부 국경 폐쇄 고려가 있었고 남미 3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이미 끊긴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위기 수준입니다. 이 immigration, 이민이라는 이슈가 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 불법 이민 위기라는 것이 합법, 불법을 떠나서 전체 이민자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불법, 합법 이민 모두가 현재 정부에서는 막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만 명이 함께 갖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가 자칫 다른 방향으로 증폭이 되면 인종 문제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꽤 민감하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닐슨 장관의 사임은 2000년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닐슨 장관의 사임의 배경, 또 현재 남북 국경 문제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또 이민 인정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닐슨 장관의 사임은 잦은 사임이 아니고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사임, 즉 파면 성격의 사임입니다. 닐슨 장관은 취임 이후에 남북 국경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매우 강경한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 가족도 불사한다 하는 정책입니다. 불법 침입을 하면은 가족을 분리시켜서 어른들과 부모가 분리된다 하는 경고를 했고 실제로 약 3천여 개의 이산 가족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북 국경의 불법 침입 물결은 감소가 되지 않았고 지난 3월에만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무려 1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과거에는 멕시코에서 자업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국, 즉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혼두라스 등 갱, 폭력, 빈곤에 시달려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탈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남북 국경에는 지금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우선 그 자신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초강경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지지 그룹이 그 반이민 기대, 여기에 부응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닐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반응해서 강경 정책을 폈지만은 주무장관으로서 합리적인 보고를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강경 정책이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국제법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본능적인 반응과는 번지수가 틀린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경 위기와 닐슨의 법이라든가 국제법, 인도적인 의견은 양립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안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간 닐슨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국경 폐쇄 시도는 기업계 또는 법률계의 그 반발로 취소가 됐습니다. 또 그의 남미 3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이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라의 난민들의 출국을 막기 위한 자금이 고갈되면은
오히려 미국 난민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녀의 후임으로 현재 세관 국경보호처의 책임자인 케빈 맥갈레넌이 서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는 살바도리아 이민자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시카고 대학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9.11 이후에 FBI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가 들어서서 불법 이민의 물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국제법상의 망명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도적인 이슈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DHS는 미국 내 3위로 큰 부처인데 예산만 400억 달러, 직원이 무려 24만 명입니다. 22개 에이전시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이민국, 국경보호국, 대통령 경호실까지 들어있는 아주 방대한 기구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이민, 불법적인 국경 침입 문제입니다. 이걸 보통 illegal immigration crisis 이렇게 부릅니다. 불법 이민, 국경 침입, 이것은 당연히 막아야 될 일이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서 불법 이민은 막아야 될 일인데 추가로 합법 이민도 줄여야 한다 하는 의견이 현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이민 축소의 생각의 이면에는 인종적인 배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민 문제를 다룰 때 inclusion, 포용 정책을 우선하면은 즉 모든 인종, 출신국, 피부색의 인간을 다 포용한다. 그것이 미국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exclusion, 배타 정책을 우선하면은 미국은 소수계를 배척한다. 백인 다수, 유럽 문화 다수의 나라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 양자가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 정책을 지지하면 우리가 1등 시민이 되고 배타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2등 시민입니다. 우리의 신분 문제가 걸린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인 톰 브로커의 브라운 베이비라는 말이 이 소수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브라운 베이비를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남미를 비롯한 소수계의 인종과 섞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배타적인 정서가 아직도 강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Chinese Exclusion Act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1882년도에 생긴 법인데 이 법이 1943년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이 법은 중국인, 즉 에이시안들이 미국에 이민한다든가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류사회와 결혼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의 이름이 Exclusion Act입니다. 지금 반이민 정서가 바로 Exclusion, 즉 배타적인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아직도 많은 부분의 미국이 1880년대의 의식 수준에서 인종문제, 이민 문제를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배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고로 이 이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키르스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닐슨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그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케빈 맥컬리는 국경세관보호국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케빈 맥컬리는 국경세관보호국 국장이 후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멕시코 접경지대를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를 두고 닐슨 장관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 중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세력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세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란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돼가고 있는 백악관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여러 달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세력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해왔습니다. 베토 오록 전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인종차별주의자이자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로크 전 의원은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한 유권자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 평화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날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합병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인 극우 정당 세력에 연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가정에서 지난 주말 베이비 샤워 모임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경 시카고 남부의 웨스트 잉글우드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어른 4명과 아동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사건 당시 12명이 모여 가족 모임 형태로 집 밖에서 진행된 베이비 샤워 도중 2명의 무장괴한이 접근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 사이에 시카고에서 모두 24명이 총에 맞아 이 중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는 8살, 10살 등 13살 이하의 어린이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리노이의 법적인 흡연 연령이 21살로 높아졌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이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흡연 연령 제한으로 흡연 인구의 감소와 함께 질병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미국 내의 7개 주가 21세를 흡연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엘러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대기 중 꽃가루 양을 조사했는데 4월 들어 포자의 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년 엘러지 시즌은 늦추위로 다소 지연됐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엘러지 환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집에 있을 시에는 창문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이 70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47도.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62도, 밤 최저 36도.
수요일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30도대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7도. 목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다시 6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6도입니다.